자, 오늘은 피해율 산정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피해율 전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피해율은 결국 전체분의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하겠죠. 피해율. 따라서 이 전체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평년 수확량이 오는 경우, 그죠? 이때는 바로 평수미평 공식으로 합니다. 또한 전체가 면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겠고, 전체가 또 수입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이렇게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작물의 다양성, 작물의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율 산정 방식은 크게 이제 평수미평, 즉 수확량으로 피해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면적으로 피해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입으로 피해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실손해보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두릅 있고요. 기타로 면적 피해율, 식물체 피해율, 표준 피해율, 이런 피해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량을 산정해서 피해율을 산정한다. 결국 이 말은 이제 전체는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분의 이제 피해 수확량은 바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준 건데, 이때 이거를 다 인정하지 않죠. 바로 수확량을 피해 수확량 전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는 잡초, 병해충 이런 것 같은 미보상 비율이 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빼준 것을 바로 피해율로 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바로 수확감소보장 과수, 즉 적과전 사종을 제외한 바로 밤, 호두, 포복자만,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밤호두, 그 다음에 참다래, 유자, 참다래, 유자, 오미자 있고요. 그 다음에 매실, 대추, 살구, 이렇게가 있겠죠. 이 경우, 그 다음에 논작물의 경우는 바로 벼, 밀, 보리, 귀리가 있겠죠. 자, 초보자 여러분도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정확히 열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물론 나오진 않지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제 농작물 재배보험을 이해할 수는 없죠. 밭작물은 수확감소보장 밭작물만 의미하죠. 그래서 콩팥냥은 감옥 같다. 양배추, 감옥에, 감자, 옥수수 같고, 차마고수향은 사옥에 있다. 사료용 옥수수죠. 그래서 차, 마늘, 고구마, 수박, 양배추, 여기 양파, 이렇게 해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수박은 25년도에 포함됐고,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결국 수확량을 통해서 피해율을 본다. 그래서 이거는 수확량과 반드시 수확량 산정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은 따로 이제 평수미평 공식이 거의 우리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따로 정확히 수확량 개념, 평년 수확량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종목들은 평수미평, 즉 평년 수확량 전체분의 피해받은 부분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면은 감소된 부분이 나오잖아요. 즉 피해받은 부분. 근데 이 피해 부분은 모두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경우는 바로 미보상 비율로 따진다. 이렇게 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율을 따지는 과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평수미평 공식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후 두 번째는 면적으로 피해율을 따지는 것. 즉 면적으로 피해율을 산정한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경우는 당연히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을 따질 수가 수확량을 아직 산출해 내지 못한다는 그런 사정이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확량 산정하기가 애매하거나 평년 수확량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죠.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결국 지난 5년간 수확량과 5년간 조사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연도에 따라 가중평균화해서 낸 수확량이죠. 당해 가수원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피해율을 평년 수확량 평수미평 공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면적, 전체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 그죠? 실제 경작 면적으로 피해 본 것을 피해 면적. 근데 이 피해 면적을 역시 다 인정해 주지 않더라. 피해 면적을 과수도 과수의 낙과 가실 다 인정해 주지 않고 바로 낙과 피해 구성률에다가 맥세이 빼주었듯이 맥세이를 빼주고 인정해 주었듯이 피해 면적의 손해 정도 비율을 해준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피해 본 건데 여기서 피해 본 거에는 항상 잡초, 병해충 등 미보상 비율이 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 바로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구하는 품목이 있다. 그래서 전체분의 피해 본 거. 피해 본 면적을 면적으로 구하는데 면적을 전체 인정해 주지 않고 바로 손해 정도 비율. 그래서 미보상. 그래서 결국 한다면 여기는 평수미평이 아니라 피손미실, 피손미실이 되겠죠. 피손미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품목들이 있다. 평수미평, 피손미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비보장 밭작물에는 바로 고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양상추, 시향, 그 다음에 메밀 있죠, 메밀. 이렇게 해서 생산비보장 밭작물과 원예시설작물 23개, 그 다음에 버섯작물 4개,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다는 거. 이거는 바로 피해율을 바로
피손미실에 의해서 구한다 라고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 맞작물은 역시 가피자이지만 시설작물과 버섯작물은 가피자가 아니라 보험가액이죠. 보험가액 곱하기 바로 피해율, 경과비율 마이너스 0.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없죠. 여기서는 자기부담 비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보험가액으로 하는데 역시 가피자 공식의 변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결국 이러한 작물들은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해 비율이란 것은 실제 경작 문제분의 피해 비율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평수미평 공식하고 비교해서 훨씬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손해 정도 비율은 이제 낙하 피해 구성률 같은 경우는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 이렇게 따지지만 여기서는 이제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 그래서 손해 정도가 이렇게 5구간으로 나눕니다. 1에서 20%, 21에서 40%, 40%. 손해 정도가 이렇게 구간에서 이 1구간에 드는 경우는 20%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 정도가 15면은 실제는 20%를 곱해줍니다. 20%를. 그러니까 여기서 30%면 40%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손해 정도 55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0.6을 곱해줘야 됩니다. 면적 피해 비율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야 되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주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피해 면적 중에는 온전한 100% 피해가 아니라 80% 피해도 있고 60% 피해도 있고 40% 피해, 20%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간을 따져준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정확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구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면적 곱하기 여기에서는 피해 면적의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는 잡초와 병해충 등 농가의 과실 부분 이러한 비율을 해준다. 그래서 피해율은 실제 경작 면적분의 피손 미실. 그래서 피해 면적, 손해 정도 비율, 실제 경작 면적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평수미평, 피손미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입으로서 피해율을 산정하는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품목은 수입 안정 보장 품목인데요. 수입 안정 보장 품목은 바로 콩팥량이 아니라 콩냥냥이 마포를 갖죠. 마포를 가감고 콩냥냥이 마포를 가감고 여기에 즉 콩, 양파, 양배추, 마늘, 포도, 과수 품목이 포도가 포함되죠. 가을 감자, 가감, 고구마 이렇게 인정이 됐었는데 25년에 보리와 옥수수가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바로 편입되자마자 25년 시험에 나왔어요. 15점짜리로 1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6년에 벼, 온주밀감, 감자가 가을 감자만 인정이 됐었는데 봄 감자, 고랭지 감자까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품목들도 주의 있게 봐야 되고 특히 온주밀감의 경우 수입 안정 보장 품목으로 왔다는 것은 바로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을
앞으로는 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원주밀감도 망감류처럼 이제 과실손해보장 품목이 아니라 수확감소보장 과수 품목으로 옮기기 위한 전조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입안정보장 품목 정확히 이해하고 외워주시고 이제 바로 새로 편입된 거는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품목은 바로 수입으로서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입으로서 바로 피해율. 그래서 피해율은 수입의 전체 수입하고 바로 피해 수입. 피해입은 수입만큼 따지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수입을 바로 어떻게 따지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수입은 바로 수입이라는 것은 수량 곱하기 가격이죠. 따라서 전체에 해당하는 평년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기준 가격이 있어요. 가격은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다가 바로 미보상 감수량 언제나 있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바로 수확량 편에 수입 편에 더해야죠. 여기서가 그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의 작은 가격. 그래야만 가격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을 구합니다. 따라서 이제 바로 피해율은 기준 수입분의 피해율은 기준 수입분의 피해 수입이니까 피해 본 수입이니까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이 되겠죠. 실제 수입.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으로요. 수입이 아니라 기준 가격 마이너스 수확량 에다 미보상 감소량을 더해서 낮은 가격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낮은 가격분의 바로 전체인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수확기 가격이 더 기준 가격보다 높았다 같거나 높았다 하면 여기가 기준 가격이 되겠죠. 즉 수확기에 더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분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기준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 이제 중학생으로 돌아가서 기준 가격 공통으로 빼고 분류하면 결국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미보상 결국 평수 미평 공식이 되네요. 즉 이 말은 수확량 감소만 보장한다 이 의미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수확기 가격이 올랐으면은 당연히 피해율은 평수 미평 가격이 평수 미평으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수확량 변동이 없는데 수확기에만 가격이 하락했다. 이러면 가격 하락만 보장되겠죠. 따라서 수확량 변동은 없는데 가격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수확량이 변동 없으니까 바로 수확량 이꼬로 평년 수확량이 되고 역시 바로 미보상 비용은 0이니까 피해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량도 0입니다. 왜? 미보상 감수량은 수확 감소분에만 산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평년 수확량이 깨지면 바로 여기서는 이제
뭐만 남게 되죠? 여기서 이제 평년 수확량을 제외하면 역시 기준가격 마이너스 수확기 가격. 그래서 바로 기준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바로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이런 이 공식 하나만 외울 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평수미평 가격. 그래서 기실기 그래서 기준 수입 바로 수입으로 하고 기실기 여기서는 가격 즉 이 경우는 수확량의 변동이 없고 수확량 감소는 없고 바로 가격 변동만 있을 때는 이게 피해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확량 변동은 있는데 가격 변동이 없는 거는 평수미평이 된다. 따라서 이제 수입 안정 보장 품목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할 거는 결국 가격 변동이 있는가? 가격 변동이 없으면 평수미평을 쓰고 두 번째 가격 변동은 있는데 평년 수확량 즉 수확량 감소 부분이 있는가? 없을 때는 가격으로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가격으로 해서 피해율을 산정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수입 안정 보장 품목이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문제를 쉽게 빨리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공식만 외우신 분은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삼의 경우 작물의 특성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인삼은 연작장애가 아주 심한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5년, 6년 차 되면은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인삼의 경우 2년근에서 5년근만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6년근은 일형에 가입한 경우 인삼 일형 즉 5월 31일 날 하는 그런 일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연작장애, 바로 뿌리썩은병, 그 다음에 선충 이런 것 때문에 병해충에 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수확을 하고 난 후에 10년 정도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인삼 농가들은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느냐, 즉 연작장애가 거의 없는 논, 벼나 보리 같은 이런 작물들, 즉 종실을 따먹는 이런 작물들은 바로 이제 화분과 식물이라고 그러죠. 화분과 식물들은 연작 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농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작 장애가 없는 논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50%에 달할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삼의 특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이 여기서 나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인삼은 연작장애가 심하다. 따라서 2년에서 5년간만 5년근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6년근은 외적으로 받아준다. 그걸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5년근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제 평년 수확량은 바로 지난 5년간 당해과수원이죠. 당해과수원의 5년간 보온가입연도에 비례하여 표준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을 바로 가중평균에서 구합니다. 그런데 인삼의 경우는 5년근, 6년근 이상은 할 수 없으므로 그 5년근, 6년근이 되면 그 농지는 최대 10년을 쉬어야 됩니다. 따라서 평년 수확량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해당 농지도 할 수 없고 연작을 못하기 때문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체적으로 나온 게 연금별 기준수확량, 즉 기준수확량은 제곱미터당 통계를 냈겠죠. 제곱미터당, 즉 해당 과수원당이 아니라 이 제곱미터당 1미터당 기준수확량을 내면 이제 전국의 모든 농가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편의점이 있죠. 평년수확량 개념은 해당 농가, 해당 과수원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이렇게 제곱미터당 국가에서 이렇게 수확량을 내주면 바로 이제 전국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간의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기준을 불량, 표준, 우수 이렇게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표를 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험에 기출된 적은 없지만 고득점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되실 분들은 표준 정도만 외워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 요거 암기 방법 개발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바로 제곱미터당 기준수확량을 내는구나. 인삼은 연작 피해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면적당 개념이다. 즉 수확량도 단위면적당, 기준수확량도 단위면적당. 이걸 이해를 못하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피해율 공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피해율은 역시 전체분의 피해 입은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인삼에서 제곱미터당 수확량은 있기 때문에 전체는 그러면 재배 면적하고 재배 면적의 이 면적당, 즉 면적당 수확량 곱하면 면적당 기준 수확량이죠. 곱하면 전체가 되겠고 즉 피해본 수확량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피해본 수확량은 전체에서 즉 바로 연금별 기준 수확량에서 바로 현재 수확량에다가 항상 미보상 감소량을 빼야죠. 미보상 감소량 가로 없으면 미보상 감소량에다가 이제 피해 면적에서 피해 본 거니까 피해 면적의 제곱미터당 수확량이니까 여기서 피해 면적을 곱하면 전체분의 피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공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 안 되게 이제 서술해 놓았습니다. 바로 교재는 이렇게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헤쳐서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결국은 앞에는 이제 다시 수학해보면은 연금별 기준 수확량분의 바로 연금별 기준 수확량 빼기 수확량 미보상 감소량 이건 다 전체가 뭐죠? 제곱미터당 즉 면적당 수확량인 거죠. 여기다가 전체를 하려면 분모에는 바로 재배 면적 전체 재배 면적을 해야 전체가 나오겠죠. 전체분의 피해 면적 결국 여기는 피해 면적 피해 면적이죠. 이게 결국 피해 면적당 수확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국 무엇이냐 연금별 기준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을 대신한 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결국 외운다면 연수 미 연이 되겠네요. 연금별 기준 수확량 곱하기 왜 하느냐?
여기서 이것이 바로 면적당 수확량이기 때문에 전체로 하려면 전체 분모에는 재배 면적, 여기는 피해 수확량이니까 피해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이해를 하고 외우면은 결국은 역시 여기도 평수 미평의 바로 변형인데, 그거는 인삼의 특성상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근만 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체로 확산해 주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율이 나온다. 그 인삼의 피해율. 그래서 인삼은 이번 11년도 11차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실손해보장 품목의 피해율을 살펴볼 건데요. 너무 수업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